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챗 GPT는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챗 GPT의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컴퓨터와 연동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설치하실 때 앱 배지와 오픈AI 챗 GPT인지 꼭 확인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요즘 비슷한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앱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챗 GPT는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미 설치하신 분들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버튼이 나올 경우 꼭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와 업데이트라고 나오고요. 처음 설치하신 분은 설치라고 나오겠죠. 설치하시게 되면 챗 GPT 앱을 확인할 수 있죠. 챗 GPT를 스마트폰에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챗 GPT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회원 가입, 로그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보통 챗 GPT 계정은 구글 계정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구글 계정을 이용하시면 사용이 좀 더 편리합니다. 따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적을 필요 없이 구글 계정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죠. 기존에 구글 계정으로 이미 회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글로 계속하기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챗 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누릅니다. 그러면 계정 만들기 창이 나오고요.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구글로 계속하기 해서 구글 계정으로 챗 GPT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챗 GPT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로 계속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되면서 챗 GPT 처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컴퓨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입력창 아래에 자판이 올라오게 되죠. 이 자판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자판이 숨겨지고 입력창만 나오게 되죠. 자, 이 첫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줄 2개 버튼 누르시면 제일 아래쪽에 지금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챗 GPT를 이용했던 이력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컴퓨터에서 했던 대화를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채팅의 경우에는 그날 이용한 채팅은 이렇게 제일 처음 이용했던 대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채팅 목록을 누르면 앞서 했던 채팅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목록에서 찾아서 기존에 했던 채팅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요. 매일 대화를 하다 보면 앞서 했던 대화 내용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프로젝트 옆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프로젝트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가면 계속 해당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주제는 되도록이면 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저는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로 들어오게 되죠. 자, 지금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2개 버튼 누르고 제일 상단에 있는 챗 GPT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줄 2개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가 여기에 있죠.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항상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챗 GPT를 눌러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챗 GPT의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최적화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중간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고요. 이미지 만들기, 글쓰기 도움, 재밌는 정보, 계획 짜기, 조언 구하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 요약, 이미지 분석, 데이터 분석, 코딩, 브레인스토밍이 나오게 되죠. 우측 상단에서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챗 GPT의 모델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여기에 있는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챗 GPT 모델이 최적화된 모델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텍스트를 요약한다든지 할 때 관련된 파일을 챗 GPT에게 올리고 그 내용을 참고하거나 그 내용을 분석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파일을 챗 GPT로 올려야 되죠. 그럴 때는 좌측 하단 버튼 누르시게 되면 사진, 카메라, 파일 이렇게 3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챗 GPT로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 이미지를 만들 때 해당 이미지를 참고해서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해당 텍스트를 요약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코딩을 할 때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올리고 문서 내용 중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프로 그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그린다든지 또는 웹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심층 리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그리기는 말 그대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웹에서 검색하기는 검색에 특화된 기능이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제품 정보를 찾는다든지 제품을 비교한다든지 할 때도 이 웹에서 검색하기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이 심층 리서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심층 리서치의 경우는 유료 이용자는 20개에서 30개까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무료 이용자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내용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는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컴퓨터 상관없이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일을 올려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 버튼 누르시고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자, 저는 지금 문서를 선택했는데요. 문서 중에서 요약할 문서를 선택하겠습니다. 해외 학술 서적 중에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이 있는 네이처지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이 파일은 PDF 문서 파일로 되어 있고 영문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달라고 하게 되면 한국어로 영어 문서를 요약해 주게 되겠죠. 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언어 상관없이 전부 한글로 요약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논문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 주죠. 자,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도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 물론 컴퓨터가 좀 더 속도는 빠르겠죠.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전부 이렇게 요약을 해줬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픽이나 요약, 표 형태를 원하면 말씀해 달라고 하죠.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픽으로 요약해 줄 수도 있고요. 표 형태로 요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챗 GPT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해볼 텐데요. 지금 대화했던 주제와 여행 일정은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어서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앞서 했던 대화 내용과 믹스가 돼서 대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가 바뀔 경우에는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새로 시작할 경우에는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 누르시고
챗 GPT 다시 선택하면 다시 새로운 주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에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이 우선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는 일정을 짜주게 되죠. 자, 3박 4일 일정 1일차, 그 다음 2일차, 그 다음 3일차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어디서 할지도 전부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여행할 때 팁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자세한 일정이나 특정 테마에 맞춘 계획이 필요하다면 맞춤형 일정도 제안한다고 하죠. 가족 여행이라든지 3일차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짜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챗 GPT를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어서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 챗 GPT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음성 모드가 가능하죠. 이 음성 모드를 이용을 하면 챗 GPT를 마치 친구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해서는 이런 기능은 스마트폰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음성 모드 누릅니다. 안녕, 반가워. 반가워. 잘 지냈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스마트폰용 챗 GPT 강좌를 녹음하고 있어. 그래서 너하고 대화하는 것을 지금 녹음을 하는 중이야. 와, 흥미롭다. 실제 대화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면 더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 혹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나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챗 GPT와 대화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일단 사용 사례나 유용한 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일상적인 질문에 답변 받는 장면, 일정 관리나 간단한 번역, 정보 검색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 시청자 자, 그 다음 내가 대화하는 내용에 계속 답을 해주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내가 하는 말을 챗 GPT가 들을 수 없죠. 대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캡션 보이기가 있죠. 이것은 대화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사진 업로드도 가능하죠. 자,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 사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직접 해서 챗 GPT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대화를 진행을 해볼까요? 김치전을 선택했는데요. 챗 GPT가 김치전을 알지 모르겠네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를 켜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알아? 당연하지. 이건 김치전이야. 김치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부친 한국이식 전 중 하나야. 바삭하면서도 대단하죠? 예, 김치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치전 레시피 좀 알려줘. 물론이지. 김치전 레시피 간단하게 알려줄게. 먼저 잘 익은 김치 1컵 정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리고 김치 국물도 4분의 1컵 정도. 자, 이렇게 레시피도 전부 알려주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챗 GPT와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챗 GPT와 대화하는 대화창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성으로 대화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이미지 생성인데요. 이미지 생성은 음성 모드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음성 모드는 대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텍스트 모드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챗 GPT의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는 방법은 컴퓨터, 스마트폰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고 음성 모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다른 앱들에 비해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면 스마트폰의 성능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다른 앱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챗 GPT,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는데요. 여러분의 손안의 비서처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은 대부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오픈 AI의 기능 중에는 챗 GPT 외에도 이미지, 영상 전용 생성 기능인 소라가 있죠. 이번 시간은 소라의 이미지와 영상 생성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 화면에서 좌측에 보시면 소라 메뉴가 있습니다. 소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소라 첫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하단의 입력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함으로써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기존 사용자들이 생성한 이미지죠. 영상을 확인할 때는 좌측에서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기존 사용자들이 생성한 영상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의 경우도 해당 영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한글로 적으셔도 이미지나 영상 생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한글로 생성을 해보시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영어로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만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픈 AI의 소라 기능은 무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챗 GPT에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2주나 3주 정도 지나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 프롬프트 창에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게 될 거예요. 2주나 3주 정도 지나시면 여기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버전 이용자는 트래픽에 따라서 하루에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유료 버전 이용자는 트래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개에서 30개까지는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은 따로 소라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챗 GPT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면 플랜 업그레이드라고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플러스와 프로 두 가지의 유료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프로 버전은 부담이 많이 되죠. 플러스 정도만 이용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라 입력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나오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미지와 비디오 중에 원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가로 세로 비율이 나오게 되죠. 3:2, 2:3, 1:1 중에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상태고요. 비디오를 선택하시면 9:16과 16:9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미지의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생성을 해줄 수 있는데요. 프롬프트를 지정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하나에서 4개까지 한 번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미지의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비디오의 경우도 한 번에 1개에서 4개까지 생성을 해주는데요. 여러 개가 될수록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비디오는 영상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초로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이용자는 최대 10초까지 생성을 할 수 있고요. 플랜에 따라서 20초까지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지정이 가능하죠. 480, 720, 1080p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080p는 제일 상위 플랜에서만 가능하고요. 플러스 플랜에서는 720p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제일 우측에 보시면 프리셋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필름 누아르라든지 카드보드, 픽셀 아트, 카툰, 만화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넌 하면 그냥 기본 스타일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 다음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미지를 또는 영상을 생성해 주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겠죠. 챗 GPT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챗 GPT는 초상권 문제 때문에 사람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전부 막혀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사진 및 파일 추가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진에 얼굴이 포함되어 있으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도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이제 챗 GPT에서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소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소라는 유명인의 얼굴도 전부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사진을 올려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스타일 지정도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에서 사진을 올린 다음 그 사진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열기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아이비구류 운영자님 사진인데요. 이 사진으로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측에 버튼이 리믹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리믹스 누를게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1이라고 나오고 액티비티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시간에 약간 걸리게 됩니다. 기본값은 2장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중에도 또 다른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2로 바뀌게 되겠죠. 무료 이용자는 한 번에 하나의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고요. 유료 이용자의 경우는 한 번에 2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할게요. 그러면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우리가 많이 보던 지브리 스타일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 없이 프롬프트만으로도 생성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라에서는 유명인들 얼굴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드리 헵번 얼굴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경우는 프롬프트 몇 줄로는 제대로 된 이미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챗 GPT에게 물어보고 챗 GPT에서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에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나오는 보석 가게 앞에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데 프롬프트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런 복잡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된 프롬프트가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추가 팁이라고 나오죠. 해상도가 중요하다면 하이 레솔루션을 추가하고 캐릭터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면 애니메이션 스타일, 리얼리스틱 포토 스타일, 오일 페인팅 스타일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배경이 뉴욕 5번가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달라고 하죠. 일단 이 내용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 소라에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리얼리스틱을 넣어서 좀 더 실제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 소라로 온 다음 이 부분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The realistic photography style scene is refined vintage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3: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넓은 거죠. 이 상태로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클릭해 볼게요. 자, 오드리 헵번 얼굴 스타일이 나왔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이미지로 연출이 됐네요. 자, 이런 이미지는 좀 비슷한데 이 이미지는 좀 덜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완벽하게 생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만든다든지 또는 기존 프롬프트를 조금씩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에디트 프롬프트를 누르셔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도 있죠.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의 경우도 이미지와 동일하게 이미지를 올려서 그 이미지를 참고로 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하는 영상을 프롬프트로만 생성을 하게 되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된 영상을 원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하나 올리고 그 이미지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좀 더 깔끔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앞서 만든 오드리 헵번 이미지를 영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 합니다. 자, 그 다음 앞서 만들었던 이미지 선택하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올라갔죠? 자, 이 이미지를 기본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없이 그냥 크리에이트 비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써주면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썼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주진 않아요. 일단 그냥 전송해 볼까요? 자, 완성됐죠?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나오네요. 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에디트 프롬프트를 누르시고 여기 있는 프롬프트에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챗 GPT로 왔습니다. 정면으로 돌아서면서 손을 흔드는 영상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안 될 때는 다른 스타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처음 움직임을 생성을 했던 그 이미지를 다시 열고 여기서 에디트 프롬프트를 누른 다음 다시 생성한 프롬프트를 넣고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만들어 주겠죠. 완성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면서 손을 흔들어 달라고 했는데 손은 안 흔드네요. 이렇게 원하는 프롬프트대로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시도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픈 AI의 소라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챗 GPT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앞부분만 시연을 해보고 전체 내용은 영상의 마지막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루나는 별을 바라보며 궁금한 게 많았어요. 숲 너머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나무가 진짜로 나타났고 루나는 숲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빛 사이로 나타난 하얀 토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에일로라고 했어요. 우선 줄거리부터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고 제목을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이야기가 생기게 되죠. 이제 이 동화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앞서 했던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화 같은 영상을 소라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 써놨어요. 그랬더니 짧고 몽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요. 영상으로 만들기 쉬운 동화 스타일 줄거리를 만들어 줬죠. 자, 이야기 제목이 달빛 아래 피는 꽃이 되겠습니다. 깊고 푸른 숲, 밤이면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마법의 숲.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장소이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마법의 꽃이 핀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등장인물도 나오고요. 줄거리가 나오게 되죠. 어느 날 밤 루나가 꿈에서 본 숲의 나무를 현실에서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말을 하는 토끼를 만나고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마법의 꽃을 찾아야 한다는 임무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쁜 줄거리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상화를 할 수 있는 장면 아이디어, 소라용 프롬프트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영상화 할 수 있는 장면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줄거리를 바탕으로 에피소드를 전부 만들어 주게 되죠. 자, 1번 에피소드, 2번 에피소드, 8번까지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포인트, 키워드도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참고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장면에 맞는 소라 프롬프트도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번부터 8번 에피소드까지 전부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정리해서 만들어 줬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8번까지 전부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영상 시퀀스 프롬프트로 묶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의 시퀀스로 묶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전부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전부 만들어줬죠. 자,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소라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부터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1번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또 2번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는데 2번 에피소드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죠. 2번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말하는 토끼가 등장해서 루나에게 말을 건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루나는 나와 있지 않고 토끼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루나를 추가해 달라고 했고요. 글씨는 지워 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번호의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한 다음 결과물을 보시고 그 결과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이미지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전부 생성을 해서 8번까지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될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서 수정하거나 교체되거나 스타일을 바꿔야 될 부분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선택 툴을 누르시고 지울 부분을 칠을 해주고 지워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지워주거나 교체해주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미지들이 전부 일관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이미지를 완성을 했으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8장의 이미지를 전부 다운로드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소라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불러오면 되겠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번호를 매겨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이미지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제 소라에서 불러와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라로 왔습니다. 입력창 좌측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로 들어가신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동화 폴더에서 1번 이미지 가져옵니다. 열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앞서 챗 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영상을 시퀀스로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묶어달라고 했죠. 그 프롬프트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 소라의 입력창에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비율, 그 다음 해상도, 시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8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당 5초 정도씩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약간 움직임이 더 보여야 될 경우에는 중간중간 10초 정도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전송합니다. 자, 완성이 된 영상이 나왔는데요.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줬네요. 저는 10초짜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두 개의 영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첫 번째 영상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모든 에피소드를 전부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입력창 좌측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에서 두 번째 이미지 선택을 하고 똑같이 프롬프트는 챗 GPT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영상 그대로 또 요청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8번까지의 에피소드를 전부 영상으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에서 만든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전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들을 전부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해당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자,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완성된 영상을 전부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줘야 되죠. 자, 이 소라나 챗 GPT에서는 영상 편집은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인 클립챔프로 가서 전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거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클립챔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새 동영상 만들기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스들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를 사용해서 비디오 만들기를 이용을 하면 알아서 전부 이어주게 되겠죠. AI를 사용하여 비디오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미디어 업로드라고 나오네요. 미디어를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 나만의 미디어 추가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동화 폴더에 저장을 해놨죠. 자, 이렇게 영상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Shift를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을 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영상들이 전부 업로드 되겠죠. 그 다음 제목은 챗 GPT가 지은 제목이죠. 달빛 아래 피는 꽃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시작하기 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길이를 정해야 되죠. 30초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고 1분 아니면 전체 길이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10초 정도씩 잡았는데 8개니까 80초죠. 20초가 오버되는데 1분 정도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세로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미리 보기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 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악을 정할 수 있죠. 여기서 음악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을 선택을 하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음악이 적용된 프리뷰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누르면 편집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것이 싫으실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연결 끊기 버튼 누르시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됐죠.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달빛 아래 피는 꽃이라고 해서 제작이 됐네요. 물론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정도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픽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도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 루나는 별을 바라보며 궁금한 게 많았어요. 숲 너머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나무가 진짜로 나타났고 루나는 숲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빛 사이로 나타난 하얀 토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에일로라고 했어요. 에일로는 루나에게 보름달이 뜨는 밤 숲의 정령이 꽃으로 피어. 그걸 보면 너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두 친구는 함께 숲을 걷기 시작했고 빛나는 버섯 떠다니는 꽃잎 안개 속에 이상한 그림자가 달빛이 내리쬐는 봉우리에 안내했죠. 그때 큰 꽃봉우리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루나의 눈동자엔 꽃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었고 그녀는 그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이건 내 안에 있었던 용기였어. 루나는 자신을 믿게 되었죠.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빛나는 꽃잎 하나가 있었죠. 루나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비록 꿈처럼 짧은 모험이었지만 루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마법은 마음속에 있다는 걸.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